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A웹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박영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이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자 결정 통지서 수여식을 열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명부 추천순위 14번의 임재훈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 결정 통지서를 수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의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A웹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김대년 사무총장의 퇴임식을 진행한 한편 박영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 취임식 소식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2016년 11월 취임했던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임기를 2달가량 남겨놓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27일 사퇴 성명서를 내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사퇴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지난 1일 퇴임식을 실시하고 박영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퇴임사를 통해 사무총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늘 초심을 되돌아봤다며 소회를 밝히고 중앙선관위가 외부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편안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위원회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정말 멋있고 사랑 가득한 사무총장으로 기획되고 싶었습니다. 제 좌우명이 그동안 실천을 못했는데 고매한 자유인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가서 역시 우리 총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품위 있고 고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의 퇴임식 하루 뒤인 2일에는 박영수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직원들 앞에선 박영수 신임 사무총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무총장으로서의 취임의 뜻을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큰 영광이지만 우리 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영수 신임 사무총장은 직원들에게 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독려하는 한편 A웹의 빠른 해결을 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 사무총장에 임명된 박영수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사무차장을 맡아왔으며 신임 사무차장에는 중앙선관위 조사국장과 선거정책실장을 역임한 김세환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가 전국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이른바 행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직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가위 전국협의회 회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이른바 행가위가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선거연수원에서 전국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앙 및 전국 시도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직 인사 분야와 선거관리 등 업무 분야, 복지 분야 등의 개선 요청 사항이 안건으로 제시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각 실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행가위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A웹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튿날에는 양영훈 여행작가의 특별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행복일터 가꾸기 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직원들의 자체 의견 수렴 기구로 조직되었으며 선관위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소속 직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의 사직안이 총 투표수 153표 중 찬성 135표, 반대 13표, 기권 5표로 가결됨에 따라 임재훈 후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자 결정 통지서 수여식을 열고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명부 추천 순위 14번의 임재훈 후보에게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 결정 통지서를 수여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총장선거 선출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이에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 비례대표 14번을 받았던 임재훈 후보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요 위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보도 순회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순회 안내 언론사는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 등이며 주요 위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선거보도 순회 안내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편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요 위반 언론사 중 안내,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발행인, 편집부장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한 공정보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선거보도 안내서 및 리플렛 등을 제작, 배부하는 등 공정선거보도 분위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등에 참여한 후보자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치자금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2019년 1월 4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당대표 경선 후보자 8명과 후보자 후원회 3개,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 8명과 후보자 후원회 6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연합회장 선거에 28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17,612명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0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평양 땅을 밟았습니다.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들의 토대가 된 것은 바로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선언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 10월 4일 남북 정상선언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역사 속 그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은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것 자체로 역사가 됐다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화두로 주목받았습니다. 원래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수해로 연기되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치러졌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정전협정 체결 뒤 남북을 가로막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남쪽 최고 지도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표시한 노란선 앞에서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북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엄청난 사고방식의 차이를 느껴
한 가지나 합의할 수 있을지 눈앞에 캄캄하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반복 둘째 날인 10월 3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3시간 51분 동안 진행됐고, 다음 날인 10월 4일 남북 정상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합의를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구현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협력하겠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는데요. 14 남북 정상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협력과 불가침 의무 준수,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 국회의 한반도 개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과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에서 서울 직항로 개설, 11월 중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 개최 등 8개 항을 담고 있습니다. 2007년 14 남북 정상선언은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등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이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 공동으로 치러지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남북의 각종 문화 교류와 협력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낳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분단 41년 만인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되어 정식으로 한 나라가 됐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급물살을 타고 진행됐는데요. 독일 분단 41년 만에 통일을 맞이한 역사 속 그날, 1990년 10월 3일로 함께 가보시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되었는데요. 이후 냉전체제가 굳어지면서 1949년부터는 동서 양쪽에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 분단이 공식화됐고, 특히 1960년대부터는 국제적 냉전 기류에 편승한 서독의 이른바 할슈타인 원칙과 베를린 장벽으로 단절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추진하여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면서부터 관계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후 1972년대부터 1987년까지 약 15년간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의 민간인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5월 사회주의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스트리아와 맞닿은 국경에 있던 철조망을 제거했고, 동독 주민들은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자 동독 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여행 허가에 대한 출국 규제 완화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원래 이 법률은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시민들은 국경이 지금 당장 개방됐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경 경비대에서 통행 허가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렇게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독 공산당은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11월 13일 기존 정부가 총사퇴를 하게 되며 온건파 공산주의자 한스 모드로프의 주도 아래 통일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총선 결과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참패하고 신속한 통일을 약속한 독일 연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독일 통일은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총리에 취임한 로타르드 메제르는 4월 24일 서독의 수도 본에서 헬무트 콜 서독 총리와 화폐, 경제, 사회통합 원칙에 합의했고, 5월 18일 동서독 재무장관이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을 체결, 7월 1일 발효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을 이뤘습니다. 이어 8월 31일 동서독 내무장관 간의 통일 조약이 체결됐고, 9월 20일
동서독 의회가 통일 조약을 비준했으며 10월 3일 독일 정부가 통일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통일 당시 동독은 의료 혜택이나 기타 서비스 부분 등 많은 면에서 서독보다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통일 후 군비 부담이 대폭 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요. 독일 국민들은 함께 노력해 각종 차이와 문제점 등을 해결해 나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이제 세계의 마지막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과 북한인데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한국보다 먼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더욱 뜻깊은 남북 상생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인데요. 얼마 전 몰디브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권력 이양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몰디브 대통령 선거의 자세한 이야기 한보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에서는 지난 9월 23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요. 압둘라 야민 현 몰디브 대통령은 이브라임 모하메드 솔리 후보에 패배해 오는 11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솔리 후보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하지만 정권을 이어가려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몰디브 대통령, 대선 패배에도 권력 이양 거부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몰디브의 유권자 26만 2천 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몰디브 전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야민 대통령과 솔리 후보의 양강 대결로 압축돼 진행됐는데요. 친중국 성향의 야민 대통령은 다음 임기 동안 경제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솔리 후보는 민주주의 회복과 부패 척결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야민 대통령과 달리 인도와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강 구도이지만 선거 전부터 야민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는 야민 대통령의 정적 대부분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해외 망명 중이라 선거가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치러졌기 때문인데요. 또 몰디브 정부는 외신 취재를 막기 위해 외국 기자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야당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야민 대통령 재선을 위한 부정 방안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솔리 후보의 악조건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했는데요. 솔리 후보는 13만 4,616표, 58.3%, 야민 대통령은 9만 6,132표, 41.7%의 표를 확보, 솔리 후보가 예상과 달리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민 대통령은 오는 11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솔리 당선인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하지만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이나 비상사태 선언 등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현지에 떠돌고 있는데요. 이에 솔리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거둔 야권연합은 지난 9월 27일 성명을 내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권연합은 우리는 몰디브의 모든 국민이 평화, 번영, 정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야민 대통령은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준비하려 하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야민 대통령의 평화적 퇴임을 바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흐마드 시암 몰디브 군 참모총장은 지난 26일 TV에 출연해 선거 결과는 존중될 것이라며 군은 몰디브 국민의 뜻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고 했으며 인도 정부도 지난 24일 몰디브의 세 번째 대통령 선거가 솔리 후보의 승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야민 대통령의 패배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몰디브 정치권을 향해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몰디브는 수십 년간 이어진 독재 통치 끝에 2008년부터 다당제와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솔리 당선인이 정권을 이양받으면 몰디브에서는 2008년 이후 세 번째로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야민 대통령이 오는 11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솔리 당선인에게 정권을 평화적으로 넘겨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발행되는 선거연수원 소식지 시민엔진 볼륨 4가 발행되었습니다. 시민엔진 볼륨 4에서는 선거연수원 직무교육 소식과 빅데이터 시대의 선거를 조명해보는 선거인 문학 코너, 사진으로 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등의 기획 코너가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주요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국민소통의 일환으로 선거연수원에서 발행하는 웹진 시민엔진은 웹사이트 www.시민엔진.kr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구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영수 사무차장이 중앙선관위 새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영수 사무총장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새로운 사무총장과 함께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